자, 조금 앞에 부분이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소득 포트폴리오 관련돼서는 뒤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과 증여 플랜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르마를 정확하게 잘 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지금 쉬지 않고요. 가지급금으로 바로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앞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한 번씩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다 한 거예요, 사실은. 다만 한 번씩은 또 그래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쵸? 자, 가지급금. 아까 설명드렸어요.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은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다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용처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정이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내용은 이야기 드렸으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우리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라는 거랑 너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거야 라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또 방금 뭐 전화 통화를 하나 했는데 내가 그럼 위에 너희 그 법인장 만날 거야.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예, 만나십시오.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나서 이렇게 해서 너한테 이러한 불이익이 생겨서 너는 승진을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 어떻게 좀 틀려요? 많이 틀리죠. 우리가 가지금 이야기하지만 대표님이 아니 뭐 가지금 그거야 뭐 회사에 있는 거 내 돈인데 어차피 가져나와서 썼다가 갚으면 되지 갚지도 못할 거고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인식을 못해요.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요. 추가로 약간 영업은 약간의 거품은 포장은 그 다음에 설명들 필요하죠. 우리 그냥 평상시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좀 약간 불편하고 있는 요소를 누가 옆에서 툭 찌르면 그때는 더 아파지죠. 몰랐던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건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선 설명을 이해를 드리고요. 한번 이해해 놓으면 잊어먹을 이유가 없게끔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첫 번째, 가지급금 인정이자. 우리가 세법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용어들, 단어들 중에 의제,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의제한다. 증여 의제할 때 의제 있었죠? 의제 배당할 때 의제 배당 있었고, 간주. 그죠? 그 다음에 인정. 이게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거 차이점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냥 단순하게는 아닌데 그걸로 보겠다는 쪽으로 보면 돼요. 그냥 인정하겠어. 이자가 아닌데 인정하겠어.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자라고 하는 건 뭐죠? 기본적으로 돈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려서 쓸 때 내가 그 돈을 빌려서 쓴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이자죠. 맞죠? 자,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원래 그 우리 결산서에는 가지급금이라고 원래는 적혀 있지 않아요. 적혀 있는 데가 있으면 그 세무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 시에는 가지급금을 주임종, 단기, 대여금으로 바꿔서 쓰는 게 맞아요. 아니라 할지라도 억울은 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억울은 해도 주임종, 여기서는 주임종에서 임종이 아니 그 임원이죠. 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가지급금은 어쨌든 대여금으로 보겠다는 거죠. 대여금에 대해서는 돈을 내가 빌려서 썼으니까 대가로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런데 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자는 용어가 조금 들을 때마다 어렵긴 한데 비영업에 대한 비영업이익 나도 이렇게 말을 하려고 천천히 하려니까 그러네. 비영업이익에 대한 비영업 맞나요? 왜 이렇게 뭐가 중간에 빠진 것 같은데 비영업이익에 대한 비영업이익. 자, 먼저 그렇다 칠게요. 자, 이게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대출을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회사의 주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직원한테 대표한테 돈을 빌려준 개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를 받아요. 이 이자 받는 건 내 주 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영업이익인 거예요. 그 이익에 대한 거는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27.5%를 기본적으로 원천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높은 세금이다. 그쵸? 우선은 그 인정이자는 지금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게 예전에 6.5%인데 지금 아마 40%대인가로도 내려가긴 했었을 거예요. 좀 떨어지긴 했어요. 왜? 뭐 워낙에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6%는 너무 높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인정이자만큼이 회사에 안 들어왔죠. 가질것만 해놓고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내질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대표자한테 상여 처리를 하는 거예요. 상여가 뭐예요? 급여하고 똑같은 개념의 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공간인데 급여는 매달 규칙적으로 받는 거고요. 중간에 뭐 어쨌든 들어가는 건 다 상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좀 정상적인 상여도 있잖아요. 이건 비정상적이지만 상여로 의제를 해버린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 소득이 증가한 게 되죠.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소득세를 더 내겠죠. 내가 최고 세율에 맞는다라고 하면 저 이자에 대한 것만큼은 50%의 세금을 또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이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세율 차원에서는 높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자를 받으면요. 이익인 거죠. 법인은요. 회사에 무조건 돈이 들어와서 나한테 득이 됐으면요. 다 이익이고 그 이익은 세무적으로는 다 입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금, 송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는 회사에다가 내 차를 증여를 해버렸어요. 그럼 증여는 증여 받은 자가 증여세를 내게 돼 있죠. 제가 사장 대표님한테 드렸어요. 그럼 증여세 내셔야 되죠. 법인은 증여세 낼까요, 안 낼까요? 법인은 증여세가 없어요. 법인세밖에 없어요. 뭐든지 들어오면 증여세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법인세예요. 증여세인데 사실은 법인세로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에 이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소득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법인세. 그래서 무조건 입금이에요. 회사에는 이익되면 다 입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포괄주의라고 표현해요. 법인은 포괄적으로 너한테 이익이 됐으면 다 입금이고 입금에 대해서는 다 법인세를 내. 끝.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보면 법인한테 이익된 거는 다 그냥 그걸 잡아갖고 해요. 근데 개인은 어때요? 포괄주의가 아니라 열거주의. 개인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거에 해당되는 것만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요즘 증여세 관련돼서는 포괄주의를 좀 따르고 있는 이유가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세법을 자꾸 열거해 놓은 걸 피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냥 어라운드하게 묶어버린 거죠. 이 관련된 이런 비슷한 것들이면 다 사실은 증여세 무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포괄주의로 바뀌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열거주의다. 자, 그러면 가질금 인정이자는 입금 산입돼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겠죠. 아니 진짜 이득이 돼서 세금 내는 건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진짜 내가 기본적으로 개인이 대표님이 인정이자 이자 부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소득이 됐으면 손해볼 게 없어요. 법인도 이득이 됐으면 손해볼 게 없다니까요. 다만 왔다 갔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 이득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법인은 법인세를 더 내야 되고요. 개인은 소득세를 더 내야 되면요. 이건 그냥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부분은 당연히 상여가 높아졌으니까 내 근로소득세는 증가하는 거고 4대 보험료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됐죠? 첫 번째가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자, 방금 얘기했었죠? 회사에 무조건 이익이 되면 입금, 세무상으로는. 회사에서 비용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송금 이런 거예요. 비용이에요 그냥. 세무상 용어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송금,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하면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짜증나기 시작하잖아요. 뭐 불산입은 무슨 뭐 불산입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쉽게 생각해요. 그냥 회사에 매출로 해서 이익이 되면 돈이 들어와서 입금. 거기에 비용 나와서 송금. 자, 그런데 아니 입금이면 입금이고 송금이면 송금인데 입금하고 같은 개념이 송금 불산입. 송금하고 같은 개념이 입금 불산입. 이건 뭐냐는 거죠. 원래는 입금인데 입금을 잡지 않는 개념이 입금 불산입. 송금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송금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게 송금 불산입. 단순하게 쉽잖아요. 자, 그러면